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같이 알아볼 기사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에도 자전 거래가 존재한다. 자전 거래가 뭘까? 주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전 거래라는 의미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전 거래라고 하면 주식 용어긴 합니다. 하지만 주식에서만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요. 본인의 주식을 본인이 사고 파는 행위를 자전 거래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거를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조작하는 방식을 자전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겠죠. 그런 행위가 부동산에도 존재하고 그러한 기사가 실렸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를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신고가 찍고 거래 취소, 사라질까? 내일부터 등기 정보가 공개된다.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가 등기일도 표시가 된다.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실행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거래가를 참고를 하잖아요. 그 실거래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던 내용은 면적, 계약일, 그리고 거래 금액, 층 이 정도였습니다. 대략적인 이 정도 내용이었는데 등기 일자가 25일부터 7월 25일부터 이미 시행됐네요. 7월 25일부터는 등기가 됐는지도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실거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실거래가는 계약이 된 가격입니다. 계약이 된 이후에 신고된 가격이 실거래가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 이후엔 어떤 절차가 있느냐? 잔금을 치러야 할 거고요. 잔금 이후에 등기를 할 겁니다. 매수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새 주인이 이 아파트나 부동산들을 인수받기 위해서 등기를 할 겁니다. 이 등기일을 표시한다는 의미인데 기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 계약서만 쓰면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다는 그 절차를 악용한 겁니다. 그렇게 가짜 신고가를 찍어두고 목표 물건을 판매하는 수법의 사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전거래는 조금 전에 설명하고 넘어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부당이익을 취했느냐, 이른바 집값 띄우기 효과라고 불리는 허위거래 신고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실거래가를 찍어놨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거래가가 실제 거래된 가격이다. 그럼 지금 가격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에 판매를 하고 그 기존에 신고했던 실거래가는 취소를 해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일단 저는 왜를 좋아하죠. 왜 이런 수법이 가능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그리고 단속할 방법은 없던 걸까?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기 혹은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제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가 무엇이 있느냐? 잔금을 치러야 할 거고요. 그 잔금 기간은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서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3개월 이후에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으면 3개월 이후에 잔금을 치를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실거래가는 이미 신고가 됐죠. 그러니까 잔금을 치른 뒤, 그러면 등기는 언제 해야 되느냐? 잔금을 치른 뒤에 60일 이내, 즉 2달 이내만 등기를 하면 된다라고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실매수자입니다. 우리가 집을 들어가 살고 싶어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고 내 등기를 빨리 하고 싶을까요? 늦게 하고 싶을까요?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내 소유의 내 부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자마자 돈은 이미 갔으니까 등기를 빨리 하고 싶겠죠. 이런 특성을 악용해서 이 등기 기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시세를 띄워놓고 잔금을 치르더라도 기간이 있으니까 이 실거래가를 활용해서 악용한 거죠. 악용해서 가짜 실거래가를 가지고 가격을 일부러 높게 보이게끔 만들어서
평소의 시세보다, 평소의 시세가 있겠죠? 평소의 시세보다 더 높게 부동산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판매하고 나오고, 그 뒤엔 어떻게 한다고요? 가짜로 신고했던 실거래가를 취소해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어떻게 대응해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실제 거래된 가격이라고 믿고 시세조사에 활용했던 실거래가가 가짜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해결 방안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납득이 가지 않는 가격을 가진 실거래가, 매물은 배제해서 시세조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그래프는 완만하게 찍혀왔습니다. 1억에서 1억 1000, 1억 1000에서 1억 2000 이런 식으로 찍혀왔는데 갑자기 1억 5000, 1억 8000이 찍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실 때 가격들만 보지 마시고 히스토리를 조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들이 보일 겁니다. 과거의 구간들이요. 그리고 떨어지는 과거의 구간들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갑자기 1억, 2억, 5천, 8천 이런 식으로 확 뛰어버렸다면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난번에 거래됐던 매물과 로얄동의 로얄 층의 차이점이 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납득이 가지 않는 실거래가 찍혀 있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참고해서 시세조사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가짜 실거래가로 인해서 내가 실거래가를 잘못 파악하고 당할 수도 있다. 그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끔 단지를 보다 보면 나홀로 단지나 빌라 같은 경우 동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근데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거래 취소가 자주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래 취소가 취소 이런 식으로 자주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는 흔히 작업 매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작업을 쳐놨던 매물들이 여기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구나. 그러면 기존에 생성돼 있던 시세조차도 그 작업에 의한 시세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 내역에서 거래 취소가 자주 보이는 곳을 찾았다면 그곳은 조금 더 많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리 배제하고 파악했더라도 실거래가 취소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단지는 그런 동네일 수도 있다. 이런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동네가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곳들일 수가 있구나. 그런 동네일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의심을 하고 넘어가 보셔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가장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발 누군가가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내 피와 땀이 섞인 전 재산을 전혀 내가 판단해 보지 않고 부동산에서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이 가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건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것을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시세조사 어렵지 않아요. 제 영상 5분짜리 한 번만 보셔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직접 시세조사 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시면, 그리고 제가 1번, 2번 이 강조해드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건 분명히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파고들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수법에는 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직접 시세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는 제가 나름대로 체크를 해놔봤는데, 이런 것들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세조사하는 방법을 계속 꾸준히 알려주는 채널을 봐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 어떤 소식이 있다는 내용들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라도 내가 제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조심할 수 있게 꾸준히 봐주시면서 제 채널을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보고 연습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